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주말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되고요. 경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에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포항과 영덕이 28도, 경주 32도, 울진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남쪽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북상해 금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문무대왕릉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문화재로 꾸준히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주변 환경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탐방로를 내고 문화관을 짓는 등 정비를 할 계획인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유지 매입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문무대왕릉은 세계 유일의 수중릉으로 불립니다. 인근 이견대와 가문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야기거리도 풍성합니다. 소중한 역사 공간으로 학생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지만 천천히 둘러보고 쉬며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느낄 만한 공간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수학여행으로 문무대왕릉에 왔는데 바닷가는 보기 좋은데 주변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경주시는 주변 정비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 이 일대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역사 광장과 비석 공간, 해양 역사 문화관을 만들고 이견대 가문사와 연결하는 탐방로를 조성하며 무속인을 위한 공간도 따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안 침식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탁 회의를 열어 정비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잘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정말 호국의 성지로서 또 교육의 장으로서 또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문제는 사유지와 건물 보상입니다. 31번 국도에서 해안가 쪽에 있는 건물과 땅을 모두 사들여야 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보상 대상 땅은 16필지, 건물은 22동인데 4년간 땅 6필지, 건물은 9동만 매입했습니다. 위에 건물만 보상받았을 때는 어디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보상 가격으로 따지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만큼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220억 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때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산자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범대위는 공문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의 과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포항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가 아닌 배상과 소멸시효 5년 등의 내용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 때 간접 피해자 구제와 배상을 명시하고 도시 재건 지원, 피해 사실 입증 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을 넘기며 우울과 불안, 걱정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민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불안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정신건강상담 전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이라도 혹시 가오면 힘들면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면 되고. 코로나19가 일상을 파고들면서 생긴 일인데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수성구에서만 작년에는 거의 없던 감염병이나 재난과 관련된 상담들이 올해 거의 2,000건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이고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더니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대구가 제일 높습니다. 지역별 불안지수와 위험군 역시 대구가 가장 높습니다. 우울 정도도 대구가 가장 높았는데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때보다 4배가량이나 높습니다. 우울 위험군도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가 직업과 일상활동 등을 방해하는 정도도 대구가 가장 심했습니다. 우울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음주 빈도나 양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어떤 가정 내 학대나 아동 학대나 자살이나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들의 위험이 높아지는 어떤 사인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 이처럼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의 정신 건강 돌봄을 위해 심리 방역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심리방역 인프라를 확보하고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 확대하면서 감염병 대응 기관과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보건과 경제, 심리 3대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경북에서는 38만 2천 가구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도는 당초 중위소득 85% 이하인 33만 5천 가구가 긴급 생활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급 과정에서 4만 7천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도가 지원한 긴급 생활비 총액은 2,200억 원이고 공무원과 군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일하러 나간 엄마, 아빠 대신 집에서 아이를 봐주는 돌보미 서비스. 맞벌이 부부에 꼭 필요한 제도지만 만만치 않은 이용료가 가정에 늘 부담이었죠. 경북에선 올해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이용료를 절반 이상 낮추면서 돌보미 서비스 신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안동의 아이 돌보미 운영기관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합니다. 이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감소했던 돌보미 파견 신청이 경북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궁금해 직접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달 경북의 아이 돌보미 신청은 6만여 건으로 2년 만에 2배나 뛰었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하면 집으로 그 아이돌 보기를 다 요청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경북이 제일 전국에서 모범입니다. 돌보미를 1시간 부르는데 이용료는 10,000원, 하루 3시간씩 한 달 60시간이면 60만 원 꼴로 만만치가 않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득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올해 자체 예산 110억 원을 추가해서 이 보조율을 더 높인 겁니다. 저소득 부부는 아예 무료로 돌보미를 부를 수 있고 소득이 높아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가구들도 50%까지 지원을 받게 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경감을 좀 해달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아이 놓으면 키우기 좋은. 사실상 아이가 있는 전 가정이 돌보미 파견 혜택을 받게 되면서 돌봄 서비스 관리 문제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아이돌봄 선생님들의 관리하는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힘든 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노무 관리에서도 조금 전문적인 지원이라든지 혹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확보되어서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특히 수요는 늘었는데 경북의 돌보미 숫자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급 불균형 문제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29일까지 신규 아이 돌보미 30여 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포항에 거주하는 보육교사와 유초 중등교사,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아이 돌보미 활동 재개자입니다. 지원 신청은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보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서류 합격자는 다음 달 6일 발표합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60대 남성이 8m 깊이의 우물 안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물 공사 작업을 하다가 우물 안으로 떨어진 68살 천모 씨는 함께 있던 마을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천 씨가 곧바로 구조돼 큰 부상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했던 포항 지역 경로당 616곳이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하루 이용 인원은 15명 이하로 제한하고 요일제 또는 격일제로 운영합니다. 또 경로당 회장을 방역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하루 2차례 이상 발열 체크와 이용자 건강관리를 기록하고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미흡한 곳은 운영을 중지토록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2주 연기되면서 검정고시 시험 일정도 2주가량 늦춰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두 번째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오는 8월 20일 토요일 포항 이동중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 등 5개 시험장에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응시 원서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접수하고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7월 16일 오후 6시에 마감합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320여 곳에 대해 다음 달부터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 설치와 사용 교육 등에 나섰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는 QR코드로 방문 기록을 관리하는 것으로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됩니다. 경주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담반을 편성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358곳을 집중 점검하고 산사태 발생 시 대피 요령 등을 홍보합니다. 또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 수시로 순찰하고 점검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계획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주말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되고요. 경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에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포항과 영덕이 28도, 경주 32도, 울진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남쪽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북상해 금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